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아, 그래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 안 난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요? 정미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집에 돌아와 딸 소영과 마주하는 시간만큼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소영은 2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영에게는 어린 딸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소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상담 심리사로 일하는 소영은 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만큼은 미영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딸이었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해서 보람있었어.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소영을 키우느라 힘든 시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둘만의 평온한 일상이 자리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영에게는 새로운 설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박준태라는 분이었죠. 준태는 미영보다 5살 많은 60세로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운 점에서 미영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최근 들어서는 재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재혼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소영은 손을 씻고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엄마?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하시면 저 무서워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태 아저씨,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하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보다는 기뻐하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엄마,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너는 괜찮겠니?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준태 아저씨도 좋은 분이시고요. 미영은 딸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그런데 준태 씨에게도 딸이 있어. 너랑 동갑인 지은이라는 아이야.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자매가 되는 거네요. 신기해요. 어떤 분일까요?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을 가져보자고 하셨어. 너도 준태 씨 딸을 만나보고 서로 인사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저도 궁금했어요. 언니가 생기는 건가? 동생이 생기는 건가? 동갑이래. 미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친구 같은 자매가 되겠네요. 소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새로운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도 생기고 자매도 생긴다니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영 역시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과연 4명이 한 가족이 되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상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담센터에 출근하기 전에 미영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재혼 준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 준태 아저씨 딸분은 어떤 성격이래요? 소영이 토스트를 만들면서 물었습니다. 준태 씨 말로는 얌전하고 착한 아이라고 하시던데 취업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 미영이 답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상담 쪽 일을 하니까 필요하면 도움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소영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치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소영은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가족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미영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준태와 지은을 위한 음식도 준비했거든요. 소영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긴장하나요? 소영이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자연스럽게 하면 돼. 미영이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딸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오후 2시, 준태와 지은이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 준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지은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였거든요. 미영이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나와서 인사해. 소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은 역시 소영을 보자마자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상시의 얌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언니. 소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지은의 얼굴, 그 목소리,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중학교 시절의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소영아? 미영이 걱정스럽게 딸을 불렀습니다. 소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준태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처음 만나니까 서로 낯설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미영은 모두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지은과 마주 앉기가 싫어서 주방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그런 소영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미영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힘들어요.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려워서. 지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의 바르고 단정했습니다. 소영은 지은의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 아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모범생 행세를 했었습니다. 소영이도 취업할 때 힘들었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두 딸을 이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이 소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상담 심리 사시라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소영은 그 미소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면서도 선생님들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웃던 그 미소 말입니다. 네, 소영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준태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지은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너무 과하게 말씀하세요. 소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영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소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름도 박지은이고 나이도 맞고. 소영은 중학교 시절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던 일, 급식 시간에 우유를 쏟아버리던 일,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던 일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소영은 거실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과거의 기억과 겹쳐 보였거든요. 소영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파요. 소영이 변명했습니다. 지은이 소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상담 일이 힘드시죠? 소영은 지은의 말에서 묘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준태와 지은이 떠난 후 미영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왜 그랬어? 지은이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은데. 소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마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힌 아이가 새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 만나서 어색했어요. 소영이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소영은 다음 날 상담센터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미소, 그 목소리, 모든 것이 중학교 시절의 악몽을 되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선배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소영이 동료 상담사인 김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영아. 오늘 하루 종일 멍하더니.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 중학교 학생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가 재혼하시는데
새아버지의 딸이 혹시 제가 중학교 때 알던 아이일 것 같아서요. 혜진은 소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선생님 중에 그 학교에 계셨던 분이 있어. 연락해 볼게. 그날 오후 혜진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이 선생님이랑 연락이 닿았어. 내일 오후에 만나볼 수 있대.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미영이 준태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어떠셨어요? 우리 지은이는 소영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소영이가 좀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준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그러는데 소영이 언니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둘이 따로 만나볼까요? 준태가 제안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소영이한테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소영이 집에 돌아오자 미영이 말했습니다. 소영아, 지은이가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시간 날 때 둘이 만나보는 게 어떨까?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자신과 만나자고 했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이가요? 응, 어제 처음 만나서 어색했을 텐데 둘이서 편하게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 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은과 단둘이 만나기는 절대 싫었지만 너무 거부하면 미영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시간 맞춰보죠. 다음 날 오후 소영은 은퇴한 중학교 교사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70대의 자상한 할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학생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였는데 소영이 졸업연도를 말하자 이 선생님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아, 그 아이 기억나네요. 혹시 어떤 아이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다른 학생을 심하게 괴롭혀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까지 열렸었거든요. 소영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당시 피해 학생이 정소영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선생님이 말을 멈추고 소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네, 맞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나, 그럼 정말 곤란한 상황이네요. 그 아이가 당신 가족이 된다고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아직 현직에 계세요. 학교 폭력 기록도 남아있을 거고요. 연락처를 드릴 테니 직접 연락해보세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미영에게 지은과의 만남을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상담센터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을까요? 미영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지은이한테는 내가 말해둘게.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혹시 지은도 자신을 알아본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걸까? 소영은 하루 빨리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미영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그 차가운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출근하자마자 이 선생님께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거든요.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시죠? 저는 정소영이라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소영, 혹시 우리 반이었던 소영이니? 네, 맞습니다. 사실 박지은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혹시 당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 그 일. 알겠어. 학교에 가서 기록을 찾아볼게. 오후에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 소영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딴 곳에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드디어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찾았어.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이 다 남아있더라. 소영은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박지은, 정소영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판정. 피해 학생 정소영은 우울증 진단서까지 제출했었고 당시 목격 학생들 진술서도 다 있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꾸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맞았던 거죠. 선생님, 혹시 그 기록들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증명서 형태로 작성해서 도장 찍어줄게. 당시 담임으로서 사실 확인서 말이야.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한편, 그날 저녁 미영은 준태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 씨, 우리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준태의 목소리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이를 예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같은 학교 다녔다면서. 그런데 왜 처음 만나는 척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소영이를 알고 있었다고요? 네, 저도 이상해서 더 물어봤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미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소영이도 지은이를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은 소영에게 다그쳤습니다. 소영아, 너 지은이 알고 있었어?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아무 말 안 했어? 아는 사이라면서 왜 처음 만나는 척했어?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소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너희 둘이 나를 속인 거야?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소영아, 내일 오전에 학교로 올 수 있니? 서류 준비해놨어. 네, 선생님. 내일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중학교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조심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 카페에 앉아서 서류를 펼쳐본 소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지은 학생의 정소영 학생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피해 학생 우울증 진단서 제출,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소영아, 지은이가 오늘 오후에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홍대 카페에서 3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소영은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소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지은이가 간절하게 부탁하더라. 뭔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나 봐. 소영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진실을 말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 소영아, 카페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은 소영은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지은과 직접 대면할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지은은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시계를 보니 1시간 후였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홍대 카페에 도착한 소영은 구석 자리에 앉아서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박 선생님이 준비해준 서류가 들어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지만 소영의 눈에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언니, 기다리셨어요? 지은이 자연스럽게 소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영은 직진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처음 만나는 사이 맞나요? 지은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중학교 때 같은 학교 다녔잖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 안 난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요?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흘끗 보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기억나네요. 지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소영. 맞죠? 소영은 그 순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이었거든요. 왜 아무 일 없었던 척했어요? 소영이 다그쳤습니다. 지은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과거 일을 굳이 들춰낼 필요가 있나요? 과거 일이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짓이 과거 일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봐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소영이 흥분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게 다 언제 일인데요? 벌써 15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언니도 참 집착이 심하네요. 피해망상 아니에요? 그 순간 소영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소영이 소리를 지르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짓, 엄마는 알면 기절할걸. 지은의 눈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소영이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기록도 다 있어요. 지은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당연하죠. 엄마한테도 말할 거고. 소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이 비꼬듯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언니 생각만큼 쉽지 않을걸요. 무슨 뜻이에요? 소영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른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은이 음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착한 딸인지 이미 다 보셨잖아요. 게다가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언니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소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이 여전히 교활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소영이 분노에 찼습니다. 변할 필요가 있나요? 지은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거잖아요. 그 말에 소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과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소영이 벌떡 일어나자 지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언니, 그럼 어쩔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 결혼 못하게 할 거예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소영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일순간 험악해졌습니다.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소영이 되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지은이 차갑게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언니도 어른이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지은이 가려는 순간 소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돌아보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지은이 나간 후 소영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미영을 마주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소영아, 앉아. 미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태 씨한테 연락 왔어. 지은이가 울면서 집에 왔다고 하더라. 미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무서웠다고 하더라. 소영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그건 지은이가 거짓말. 미영이 소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너는 소리 안 질렀어. 화 안 냈어? 소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소영아, 도대체 왜 그랬어? 처음 만나는 동생한테 왜 그렇게 했어? 미영이 다그쳤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엄마. 미영이 서류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어요. 학교 폭력으로 전학까지 갔었어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피해 학생 정소영, 가해 학생 박지은. 엄마, 믿어주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가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확실했어요. 소영이 답했습니다. 미영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태였습니다. 미영씨, 우리 지은이가 너무 속상해해요. 소영이가 왜 그랬는지. 준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답했습니다. 준태씨,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확인이요? 뭐요? 준태가 의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는 사이요? 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지은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준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준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 씨, 지은이가 실토했어요. 준태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미영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 소영이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준태의 목소리에서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준태 씨,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 지은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어요. 준태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태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준태의 목소리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미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집에서 맞고 자랐다고, 그래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준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맞았다고요? 네, 전 아내가 지은이를 많이 때렸나 봐요. 그때는 몰랐는데 준태가 괴로워했습니다. 소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은도 피해자였다는 말인가요? 준태 씨,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괴롭힌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한테도 사과드려야겠어요. 준태가 말했습니다. 준태 씨,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해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소영이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지은이도 힘든 상황이었나 봐.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미영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설마 지은이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잖아. 미영이 말했습니다. 소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소영아, 그런 뜻이 아니야. 미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미영의 태도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미영이 지은을 용서하려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준태가 지은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차가운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지은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소영은 지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지은의 또 다른 연기일까요? 지은의 사과를 들은 소영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하지만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차가워졌지만 곧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아, 미영이 딸을 타이르려 했지만 소영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소영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지은이도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어. 지은 씨가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소영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어제 카페에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저를 비웃으면서 피해망상이라고 했죠. 미영과 준태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준태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했어요.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준태 씨, 죄송하지만 지은이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태가 나간 후 미영은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미영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소영이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니? 미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어른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언니가 저한테 적대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언니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니? 미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니보다 제가 더 착한 딸로 보일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될 거니까 언니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지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 엄마, 잠깐만요. 제가 진짜 사과할게요. 지은이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사과? 미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야. 단지 상황이 불리해졌으니까 연기하는 거잖아. 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 본래의 차가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은이 투정 부리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이는구나. 미영이 냉소했습니다. 소영은 미영의 단호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진짜로 믿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미영 아줌마, 그럼 우리 아빠와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지은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미영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결혼 안 해.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내 딸이 더 소중해. 미영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아이와 가족이 되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선택해준 것입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건 너야. 미영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가. 지은이 나간 후 미영은 소영을 껴안았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소영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는 엄마가 널 잘 지켜줄게. 미영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준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태 씨, 죄송하지만 저희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지은이를 더 엄하게 교육시킬게요. 준태가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치유가 먼저예요. 미영이 답했습니다. 지은 씨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준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를 독립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준태 씨,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충분히 치유받고 진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결국 지은은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영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 치료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집을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미영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상담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소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 선배였습니다. 소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제안했던 심리상담센터 말이야. 구청에서 지원금 승인이 났어. 너를 센터장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어때?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를 센터장으로요? 그래,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전화를 끊은 소영에게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소영아. 내가 꿈꿔왔던 일이잖아.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지은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상담사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제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게 느껴져요. 지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지은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소영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고 싶으신가요? 편지를 써볼까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는 건 언니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석 달 후, 소영의 심리상담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동료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소영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개소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센터 입구에 누군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소영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지은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소영도 지은을 보고 순간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은은 한 걸음씩 다가와서 소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소영은 지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다른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지은이 꽃다발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소영은 지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언니한테 준 상처를 인정하고 정말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소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은 씨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그 일을 놓아주려고 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소영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가야 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계속 상담받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각자의 미래로 나아가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지은이 돌아간 후 미영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니?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소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지은이 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편지를 읽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소영의 상담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소영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은도 계속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딸을 지킨 선택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